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정병진 아나운서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모레 금요일까지 수도권 투데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29일이었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4살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바깥 기온 기준으로 35도였으니까요. 버스 안엔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정도였겠죠. 해당 통학버스를 운전한 기사는 이후에 아이를 태운 채 세차장도 가고 주차도 했는데 짙은 썬팅을 해서 차 안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짙은 썬팅이 사고를 더 키웠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썬팅이라고 일컫는 윈도우 틴팅,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과 관련해 서울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고요. 출입처 기자에게 경기도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더 비치보이스의 Wouldn't It Be Nice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명 차량 썬팅이라고 부르는 윈도우 틴팅, 불법 윈도우 틴팅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경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광주 사고 차량을 조사한 한 언론에 따르면요.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9.8% 그리고 운전석의 옆유리가 11.8%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가시광선 투과율이 뭡니까? 네,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을 유리와 필름에서 얼마나 통과할 수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거죠. 예. 네, 그래서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있고,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외부의 빛이 들어오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시야가 이제 악화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유리가 이번에 79.8%라고 했고요. 옆유리가 11.8%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짙은 건가요? 네, 운전석 옆유리 수준이 약 12% 수준이면요. 신문지가 11%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창문 밖에서는 아예 이제 안이 보이질 않고, 네, 차 안에서도 30m 거리에 있는 교통 표지판이 아예 보이질 않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뭐 차 문 밖에서 보면은 밤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잘 안 보이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이 가시광선 투과율이라는 것을? 네, 저희 도로교통법상 앞유리 같은 경우는 70%, 그리고 운전석 옆유리는 지금 40%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고 차량을 보면은 그 법을 일단은 위반한 상태인데, 그 눈으로 봤을 때 법으로 정해놓은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잘 보입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들 같은 경우에 썬팅을 이제 좀 규정을 지키는 경우를 보면요. 눈으로 봤을 때 썬팅을 거의 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 수준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안에서 어떤 상황인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뒷좌석은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뒷좌석 규정이 이제 없는 것은 원래 2008년까지는 있었는데요.
안전과는 별 이제 도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있었고, 근데 국민 정서에 이제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이게 이제 없어진 뭐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특히 통학 차량의 경우 뒷좌석 네. 창문에 가시광선 투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건의하기도 했는데 아직 네네.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이런 불법 틴팅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 불법 썬팅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예. 왜냐하면은 경찰이나 우리 보험사 통계를 보면 일단 조사 항목에 없습니다. 이제 실제 썬팅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규 위반, 뭐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든지 예. 급차로 변경 같은 그 위반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썬팅이 문제가 되는 즉 사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물론 그 난폭 운전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노출을 끌이하기 위해서 썬팅을 이제 진하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안에서 밖을 보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불법 틴팅으로 인한 운전자 사고로 인한 것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네네. 밖에서 안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예. 운전자가 시야가 이제 좁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것처럼 좀 어둡게 보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예. 그 실험을 썬팅 강도에 따라서 운전자 반응 시간을 예. 측정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갑자기 차 앞으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제 브레이크를 막 어떻게 밟는지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짙은 썬팅을 하니까 반응 시간이 약 30% 이상 늦어지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가시광선 투과율이 약 60% 이하로 떨어지면 그 룸밀러나 사이드밀러로 보는 사물거리 감각들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나 비 오는 날, 뭐 그런 날씨가 안 좋을 때 특히 우리 운전자분들이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건데요. 예. 시야가 갑자기 이제 좁아져서 이거 좀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의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예. 근데 직접적으로 불법 틴팅으로 인한 사고가 뭐 빈번하냐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게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불법 틴팅이 사고에 영향을 줘도 통계적으로 잡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 그렇군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법 운전, 뭐 고속 운전을 할 때 밖에서 안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생활을 지키고 싶다. 차 안에서 강한 햇빛을 쬐는 게 싫다 등 이유를 들어서 틴팅을 짙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네네. 색이 그러면 어둡고 짙을수록 자외선 차단 같은 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예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당연히 햇빛 차단 효과가 있겠죠. 예. 앞유리 같은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단속 수준인 70% 이제 위반할 정도면은 그 추가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햇빛 단열 효과도 이제 80%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단열 효과도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윈도 틴팅과 관련해서 뭐 규정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실제 이제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일본 가까운 일본도 실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좀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앞유리는 우리랑 비슷한 70%. 예. 하지만 과태료가 $1,000 수준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한번 단속되면 굉장히 경제적인 데미지가 크고 예. 유럽 같은 경우도 앞유리가 75%로 이제 우리랑 비슷한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위반을 하게 되면은 범칙금 플러스 운행 자체를 아직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면서 선택지를 아예 떼버리는 그런 이제 정책을 하고 있고요. 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가시광선 투과율 70%로 저희랑 비슷한데 불법 썬팅한 그 시공한 업체까지도 예. 같이 처벌하는 그런 이제 수준입니다. 기준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단속을 하는 것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그 다른 것들을 뭐
단속을 할 때 이 썬팅 그리고 틴팅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면은 우리 운전자들이 많이 피해를 볼까요? 이제 단속이 이제 능사는 아니긴 한데요. 예. 갑자기 지금 우리도 지금 과태료 2만 원 수준인 데 있고 2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태료 2만 원을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90% 이상 차량들이 썬팅 규정을 다 위반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단속한다고 하면 온 국민을 이제 범죄자로 다 이제 만들 거냐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제 많은 말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너무 진한 썬팅을 하게 되면은 사고 위험성이 높다 하는 부분들을 좀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차부터 좀 적용해보자 하는 측면. 그리고 99년도 이전까지 우리나라도 자동차 검사 항목에 썬팅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진한 이제 썬팅 차량들은 이제 불합격을 시켜서 자동차 정기 검사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 체크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안전이 좀 더 우선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의 그 업종별로 아니면 운수용, 그리고 일반 자가용, 또 통학 차량 따로 규정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 사업용 같이 그 도로상에서 좀 더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특히 여러 사람들 승객이나 아니면 다른 작은 차량들에 대해서도 큰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좀 가져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타는 통학 차량 같은 거는 좀 더 강제를 해서라도 좀 투명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를 없애야 할 텐데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은 다 투명하기 때문에 안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가 일단 썬팅 규정을 좀 준수하겠다는 그런 안전이 우선이라는 부분을 좀 더 무장할 필요가 있고요. 나뿐 아니라 상대방이나 선량한 정말 무고하신 분들에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면 좀 더 내 스스로가 준수하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제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생기고 하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대책이 곧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탈 때는 양쪽 차선 차량을 멈춘다 이런 법안을 내겠다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단속이 강화되면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효과는 분명히 이제 나타날 거고요. 하지만 이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운전자들이 얼마나 이제 준수를 스스로가 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식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안전의식 수준을 스스로가 조금 이제 개선하고 선진되어질 그런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장태경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 동운운수 기사 조병문입니다. 67년부터 시작해서 택시만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람된 일은 연세 많으신 분이나 아주 부자연스러워 다른 차가 안 태울 때 그분 잘 모시드리면 그 마음은 더 영광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고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금 관계가 많이 차고가 져가지고 만약에 손님이 차고가 졌다 하면 제가 돈을 환불해 줍니다.
옛날에 비해서 택시 손님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불경기에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 경력 50년인데 사람이란 것은 잠깐 실수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 법규 준수, 차선 위반, 속도 한눈 팔지 말고 정확하게만 하면은 아무 이상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고속도로는 정확하게 앞차만 잘 따라서 차선거리 절대이권 유지해야 되고 사고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빨리 가서 데려달라는 부탁하지 않았으면 좋고 기사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정확하게 교통법규만 지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서 가장 많은 것이 마포의 연남동 쪽에 밤에는 통행하기가 어렵고 기사로서 운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화장실 가는 게 가장 어려워요. 서울시장님이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서 화장실을 많이 설치해 주셔서 기사들이 편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는 조병문님의 사연으로 들어봤습니다. 택시 운전만 20년을 넘게 하셨다고 했는데 괜히 택시 운전 20년 넘게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살짝 간과할 수 있었던 것을 다 짚어주고 계셨는데 내비게이션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손님이 요금이 더 청구됐다고 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20년 택시 운전하신 분만큼 내비게이션이 정확할까요? 20년 동안 그 경험이 괜히 이 내비게이션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이 아닐 텐데 작은 실수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전법규 준수에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불법 주차로 인해서 마포하고 연남동 쪽이 좀 어렵다고 하네요. 마포하고 연남동 쪽에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 이 메시지 들으시면은 좀 뜨끔하실 것 같아요. 자, 조병문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문자는 100원이 들고요. 자, 퀸시 존스와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부른 Just Once 듣고 오죠.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잠시 뒤 2부 순서 수도권 행정탐방 바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병옥 대기정책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에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금년 봄철에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자주 관측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예. 특히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면 물론 건강도 위협하는 문제이기에 단시간에 저감 효과 성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대책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중 배출 영향이 가장 큰 교통 부문은 강력한 교통 수요 관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특별대책 자세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번 특별대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그 주요 발생은 집중관리 분야인데요. 노후 경유차 관리,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야, 전기차 보급 등 9개 과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 분야입니다. 녹색 교통지역 지정 관리 등 3개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건강보호연구회 예경보제 운영 보완 등 3개 과제로 총 15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먼저 주요 발생원 목재에 있어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의 협력으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관광버스, 통근버스 등 전세버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 인천버스 등 노후 경유차 관리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수 관리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심 내 차량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를 1개 권역으로 발령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연말까지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예. 주민 대응력을 높여나가는 전략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좀 걱정해왔던 것들을 세부 분야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 일단 최근에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가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 노후 경유차가 뒤에서 내뿜는 그 까만 연기가 문제일 텐데 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오래되고 대형차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리가 필요한 2005년 이전, 그러니까 10년이 된 이전 차,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는 등 조공해 사업을 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대상은 약 11만 3천 대가 되겠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조기 폐차 지원금을 현재 차량 잔존 가격의 한 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경유버스 역시 상당한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노후버스는 조기 폐차 후 CNG버스로 교체를 유도하고 UA버스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동시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예.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CNG버스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기존의 지금 최대 2배까지 상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 CNG 충전소 충전 용량도 추가 확보하여 CNG버스 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전세버스는 물론 서울에 진입하고 있는 인천과 경기 버스까지 저공해하여 대책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하고 경기 버스까지 공해를 줄이려면은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요. 지자체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짧게 들어볼까요, 대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준비 과정부터 환경부 등 중앙정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전문가, 시민 거버넌스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예. 특히 경유버스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지자체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업체에서 노선 협의 시에 부동의 처리하고 점검반을 확대하여 수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모쪼록 이 계획들이 다 실천돼서 대기질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대기정책팀 임병옥 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 자, 반갑습니다.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제가 정말 초보예요. 정병진 아나운서랑 같이 하시다가 저랑 네. 하면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초보가 중요한 게 뭡니까? 준비성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 준비해왔어요. 아. 老师你好见到您很高兴 네, 아주 잘하셨고요. 발음이 참 귀엽습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네네. 예, 이 정도 초보 수준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요즘 진짜 덥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 같은 학생 가르치려면 더 더우실 텐데 이런 날에 시원한 물에 풍덩 빠지고 싶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은 물놀이, 물장난 이런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예. 네, 중국어로 물놀이를요. 玩水
완水 한 번 더, 玩水 완水 라고 해요. 예. 여기서 완이란 단어는요, 놀다, 장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완자, 완성할 때 그 완자랑 발음이 똑같은데, 예. 이성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의미입니다. 예. 다시 한번, 완. 완. 그 다음 두 번째, 水는요, 물을 뜻하는데, 물 예. 숫자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水. 水 네, 그래서 물놀이, 즉, 물로 장난치는 것, 물장난, 바로, 玩水. 완水 라고 합니다. 예. 예전에 제가 정병진 아나운서랑 진행할 때, 얼음물이라는 단어를 배웠었거든요. 예, 예. 그때, 冰水. 冰水 네. 빙은 얼음 빙자, 슈에는 물 숫자 해서 빙수군요. 얼음물. 그렇죠. 근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빙수는 아니고 얼음물을 그래요? 뜻해요. 예. 네. 그 빙수에 할 때 슈에 배웠었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물놀이, 완水. 완水 완水. 완水 그렇죠. 그 다음에 수영도 한번 배워볼게요. 예. 수영은요, 이 물 숫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그래요? 네. 여행할 때 여자에다가, 그 다음에 헤엄칠 영자. 네, 헤엄칠 유라고도 하는데, 헤엄칠 유자에 헤엄칠 영자를 써서, 여용. 여용 한 번 더, 여용. 여용 네, 요 여용이 바로 수영이란 뜻이에요. 예, 여용 이번에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자,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매일 이 시간 중국어 대표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아주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초보라도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7456번님이 장원석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중국어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거를 칭찬으로 들어야 될지 위로나 응원으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관심. 모레까지 중국어 실력이 얼마나 늘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중국어에 하고 싶은 얘기나 또 배워보고 싶은 표현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라는 코너인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택시, 화물 운송 다 좋습니다. 2016년 운수 대통 하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운전자의 희로애락을 비롯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도 하실 수 있고요.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98 Degrees의 Because of You 듣고 수도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을 알아보는 날이죠.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자, 경기도가 경기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어떤 계획입니까? 네, 경기도 그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은 지난 2010년 말에 발표됐습니다. 그 경기 서해안을 대중국의 창구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예.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 무려 그 36개에 달합니다. 이들 계획은 그 화성 정곡항에서 열린 국제보트쇼와 요트대회를 계기로 수립됐는데요. 골드코스트 프로젝트와 시화호 워터 콤플렉스, 또 요트 허브 조성 사업, 안산 아시아 컬처 빌리지 조성 사업 등 다양한데 그 대부분 사업 목표 연도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발표로 이 지역 주민들은 2020년이면 경기 서해안이 그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 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들 사업 대부분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예. 당초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36개 사업 가운데 현재 완료된 사업은 풍력발전단지와 바다향기 수목원 등 서너 개에 불과합니다. 예. 또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이나 화성 선사박물관 등의 사업은 축소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여 개 사업은 아예 그 백지화됐거나 추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김포 항공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사업이나 화성 요트 허브 조성 사업, 아시아 컬처빌리지 조성 사업, 신재생에너지 체험 마을, 서해안 열차 페리 도입 등 그 뭐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요. 예. 그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아니면 그 규정에 어긋나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당초 면밀한 검토 없이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이라는 그 지적입니다. 예. 충분한 협의와 또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전철 신분당선 연장선이 설치가 됐는데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 신분당선 연장선은 그 서울 강남에서 성남 분당을 지나서 그 수원의 그 광교 신도시로 연결됩니다. 예. 그 광교 신도시에서 강남까지 40분 정도면 도달하기 때문에 출퇴근 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현재 광교 신도시에서 강남까지 그 전철 그 요금이 2,85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대부분 승객들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최근 경기연구원 그 설문조사 결과 80% 넘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답했습니다. 그 비슷한 거리인 그 분당선 전철이나 광역버스보다 그 비싸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그 출퇴근 때가 아닌 낮 시간대에는 이용 승객이 급격히 줄어서 그 썰렁하기까지 한데요. 그 이처럼 요금이 비싼 이유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민자 사업으로 건설됐기 때문입니다. 예. 경기개발연구원 측은 그 정부 부처와 그 민간 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 등 협약 내용을 좀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부천에서 문화축제가 많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 우선 부천 국제만화축제가 지난주에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렸는데요. 예. 그 올해로 그 만화의 그 미래라는 주제로 전시와 세미나, 시민 참여 행사 등으로 그 다채롭게 펼쳐졌고요. 예. 또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도 지난 11일간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예. 올해는 49개 나라 320개 그 영화 작품을 상영했고요. 또 이외에 그 세계 비보이 대회, 그다음에 그 부천 전국 대학가요제도 열려서 그 많은 그 성황을 이뤘습니다. 예. 지난달에 부천 만화축제 위원장인 박재동 화백과 인터뷰하면서 웹툰 준비 잘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더 리얼 그룹이 부른 원 서머 준비했습니다. 저는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